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정창훈 회장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예, 날씨도 너무 더운데 건강에 정말 각별하게 좀 조심하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직주근접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직주근접에 대한 내용은 더 자세히 한번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세 가지다. 이 세 가지가 어떤 거냐? 첫 번째, 직주. 두 번째, 인문환경. 세 번째, 주거에 대한 쾌적성인데, 자,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직주근접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더 한번 깊게 한번 파고들어서 한번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자, 이런 거죠. 저번 시간 정리해드린 거. 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번잡한 데 싫어하죠. 예, 직주근접에 대한 민감도 떨어집니다. 자, 반대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인문 환경이 좋은 지역,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 상관없습니다. 직주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주거 쾌적성과 인문적인 환경 차이가 가격 차이를 결정짓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 드리면 자,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상대적으로 고가의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남이라는 데를 한번 보면요. 강남이라는 데를 한번 보면, 자, 강남에서 가장 번잡한 지역이 어디예요? 자, 테헤란로 주변이 가장 번잡하죠. 2호선 라인.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강남역 인근에 보시면 예전에 지금 이제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우성 아파트를 이제 재건축을 한 레미안이라던가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주택 가격을 보면요. 지금 이제 우성 아파트를 재건축을 한 이 재건축 아파트를 보면 강남역 앞에 있는 아파트가 비싼 게 아니라, 자, 어디가 비싸요? 자, 서초에서는 반포, 강남에선 압구정, 송파에서는 잠실. 자, 강남역 앞이 비싼 게 아니라 주거 환경이 좋은 한강변이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높은 지역이 더 비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주거 쾌적성에 대한 차이가 가격을 결정짓는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직주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소형 평형이라던가 소형 주택, 오피스텔 등을 투자를 하실 때는 당연히 상대적인 이런 수요층이 많은 이런 그 소형 평형대에 대한 수요층이 많은 도심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약간 직주근접에 민감한 지역일수록 어떻게 보면은 이런 소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직주근접이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하나 다 세볼 수도 없는 거고요.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한 통계치가 있습니다. 자, 통계치가 어떤 거냐면요. 바로 주간 인구지수예요. 자, 이런 의미죠. 주간의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인구가 많다라는 거는 당연히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죠. 자, 일자리가 많은 지역입니다. 자, 반대로요. 주간의 인구가 적다라는 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배드타운으로 보시면 되죠. 배드타운. 신도시라던가 이런 지역들이 주간의 인구가 적겠죠. 도심으로 출근을 하니까. 자, 서울에서도 뭐 노원이라던가 도봉이라던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배드타운입니다. 배드타운.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을수록 일자리가 그만큼 많다. 반대로 주간 인구 지수가 좀 이게 오타가 났네요. 낮을수록 일자리가 그만큼 적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주간 인구 지수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에 몇몇 군데를 제가 한번 이 주간 인구 지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제 통계치를 한번 보니까, 자, 우리가 서울의 대표적인 배드타운으로 볼 수 있는 도봉 같은 경우에는요. 자, 어때요? 주간 인구 지수가 80 정도 나오네요. 이 주간 인구 지수가 80 정도 나온다는 거는 100명이 살고 있으면 주간에는 인구가 80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명은 도심으로 나간다는 거죠. 자, 반대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일자리가 많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강남구 같은 지역을 한번 살펴보죠. 이 강남구 같은 경우 어때요? 18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살고 있으면 주간의 인구가 83명이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강남 3구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 강남 다음으로 높은 데가 바로 서초구죠. 서초구는 142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송파권 같은 경우에는 100이 좀 안 되네요. 예. 아무래도 이 송파권 같은 경우에는 주거 지역이 좀 대부분이잖아요. 주거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강남 3구에서는 좀 많이 주거 지역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이 통계치만 봐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서울에서 가장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지역이 어디냐면요. 바로 종로 쪽입니다. 우리가
도심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자, 중구를 보면 무려 348, 거의 강남의 2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종로 쪽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주거 지역에 대한 희소성을 갖고 있고, 자, 주간 인구 수가 높다라는 의미는 또 하나는 그만큼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소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그래프로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린 게 있는데,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여기 같은 경우가 중구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종로죠. 예, 그래서 다른 기타 지역에 비해서 여기가 이제 강남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강남으로 보시면 되는데 다른 기타 지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중구하고 종로 쪽이 상대적으로 아주 높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시면요, 이 주간 인구주수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자, 내가 월세를 받으실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빌라 가격도 이제 도심권이 지금 계속 오르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도심일수록 직주 근접에 민감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이 계속 들어오시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소액으로 투자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도 도심 쪽으로 해서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 전략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직주 근접에 대한 내용 2번째 얘기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